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026년은 청약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약 전문가 베니아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니아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 뵀었던가요? 24년도에? 네, 작년에 뵀습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부분 아실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너무 간단히 하신 거 아닙니까? 네. 현재 행크에서 네. 주로 활동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도 특강도 많이 하시잖아요.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네, 백화점 특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올해 조금 더 책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네. 네, 제가 이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책 개정판 이제 내는데 좀 집중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잘 받았는데 전면 개정판이에요. 네. 예, 전면 개정판. 여러분 그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약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그 지혜로 출판사 하잖아요. 네. 송 사무장님이 워낙 깐깐하게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제가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책 자랑 딱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세금책도 그렇겠지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규제책이 반영됐냐 안 됐냐가 네, 이제 이거를 구매할지 말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해당 책은 10월 15일 규제책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 15 네. 규제책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최근 사례까지 당첨 사례까지 다 네.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네. 최근 버전의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2026년도 청약으로 기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유망단지, 네. 특히 대여가 있습니다. 대여.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파트는 2025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네. 2026년을 이제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5년 시장을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네. 살펴보면요. 뭐 다 구독자분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유난히 더 네. 치고 나가는 한 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압구정 최근 오른 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네. 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네. 같은 금액이면 아직 건물을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직은 내가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또 이제 정말 찐 부자들은 이런 선택하는 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거니 이제 네네.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장 아파트가 치고 나감에 따라서 그 주변으로도 많이 퍼지는 모습을 보였고 네. 뭐 그로 인해서 6월, 9월, 10월에 규제가 나왔는데 그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이제 시장이 자극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네. 현재까지도 이제 포모 현상이 나타나서 또 계속 이제 매수를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약으로 좀 놓고 보면 역시나 뭐 로또 청약인 이런 곳들은 5만 4천 건의 통장과 네. 또 84점 만점 중에 70점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네. 네, 이런 점수의 통장들도 이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계시는 표가 이제 반포 레미안 티그니 네. 원입니다. 굉장히 핫했던 그런 거였죠. 네, 뭐 20억 차익인데 사실 계약금이 4억이고 네. 또 잔금도 1년 안에 20억을 치러야 되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하긴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다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마진이 확실하면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특히 그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청약하시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지구의 분상제 지역들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죠. 네, 네. 이것도 이제 안전마진이 좀 있어서 뭐 26,000건 26,000건. 네, 통장이 들어왔던 한 해였고요. 이제 이런 안전마진 있는 청약은 사실 시장이 뭐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관계없이 항상 뜨거웠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철산역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의 거의 마지막 분양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비쌌는데 네.
그래도 11,880.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광명까지 퍼져 나가다 보니까 네. 예, 이런 약점까지도 좋아 보이면서 이제 완판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뜨거운 시장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네. 애매한 물건들은 확실히 좀 외면받는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더 확실히 몰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시장을 그냥 조금 더 지켜봤더라면 오히려 좀 자극이 덜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어떤 규제책들이 시장을 좀 심하게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뭐 청약은 뭐 안전마진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어떤 결과가 확실히 달랐다. 그리고 역시나 아직 규제가 나왔지만 그게 끝나지 않고 집을 좀 사려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양극화 네. 되게 몰리는 쪽으로 가고 속칭 되는 놈만 된다. 맞습니다. 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한번 2026년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전세인데 서울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전세 매물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추후에 들어오는 입주 물량이 있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26년, 7년 이때는 실제 입주하는 물량도 없다 보니까 네. 예,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좀 많이 상승하리라 생각이 들고 또 더욱이 토어제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매물이 이제 많이 줄면서 전세가가 좀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게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뭐 잠실 같은 경우에 대단지가 많잖아요. 네. 대단지 보면 물론 뭐 인기 단지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매물이 진짜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집주인은 4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처음에 둘 때 최대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가 좀 강해지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뛰는 단위가 굉장히 좀 성큼성큼 많이 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 근데 서울은 집값 매매 요인이 단순히 전세로만 놓고 보긴 어려운데 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한 3, 4년 정도 기간에는 대부분의 광역시가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동안 공급도 없고 또 계속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부산이나 뭐 이런 몇몇 광역시의 전세 매물이 굉장히 희소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실제로 왼쪽이 부산의 전세 매물이고요. 지금 거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상당히 적다라는 네네. 표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이제 오른쪽 표는 매매 증감률인데 이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주변으로 일단은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부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똘똘한 채 갖고 있으시다면 뭐 추가적으로 이 지방은 뭐 처분 조건 없으니까 지방 소액 투자하기에는 뭐 부산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만 이제 주택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서울과 지방광역시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2026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파트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뭐 반포동의 반포 DH 클래스2도 5천여 세대가 네. 이제 재건축으로 해서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뭐 방배 13구역, 14구역도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서울 청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2025년 총정리를 반추해서 본다면, 네. 이제 물론 이제 지방도 관심 봐야 되겠지만, 특히 서울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는 뭐 전세가 실제로 부족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완판 입지만 너무 빠지지 않는다면 완판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들고 기존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도 프리미엄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갭 투자를 우리가 하면 그래도 임차인이 껴있는 2년 동안은 팔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분양권은 임차인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언제든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으니 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규제가 있으면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서울 청약은 특히나 제가 60점 미만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또 전매도 안 되고 함에 따라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좀 감소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40점, 50점대 중저 가점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기회의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청약만 기다리기에는 좀 뭐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되고 힘들기 때문에 일반 매수까지 같이 겸해서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약과 일반 매수 투트랙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뭐 청약 강의를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청약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일반 매수도 투트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정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내용. 네, 뭐 네. 제가 청약을 전문으로 하지만 사실 청약만 기다리시라고 하기에는 제가 차마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뭐 지금 이제 뭐 따로 여쭤볼 제 친구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약도 굉장히 좋지만 일반 매수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 네. 네. 이건 어떤 겁니까? 2026년 청약 실전 팁. 네. 그러면 2026년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반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 안전마진이 확실하니 계약금 4억에 1년 안에 20억을 마련했듯이 이 자금 마련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된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에 따라서 6억, 4억, 2억 이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로또 청약 넣을 때, 뭐 아니면 로또 청약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잔금 치르는 것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잘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지금 청약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매수는 잔금 치르는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트한데 청약은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한 가지 좀 좋은 점이 중도금 대출은 이 대출 한도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있었던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이 분양가가 20억이면 LTV 40%에서 원래는 이 대출 한도에 2억으로 적용이 돼야 4억으로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만 주담대에서는 중도금 대출은 한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8억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잔금 때는 마련을 해야 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잔금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내가 저축하고 절약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전히 청약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이 부분은 약간 좀 희망회로라고 볼 수 있긴 하긴 한데 이제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역시나 서울이 규제 지역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서울과 과천, 하남, 광명이 분상제 지역으로 포함됐었거든요. 말 그대로 분상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돌아간다면 확실히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좀 편하게 취득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금 마련, 두 번째가 분상제 추가 지정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전매도 안 되고 대출도 막히고 뭐 처분 조건도 따릅니다라고 해서 아예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전히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부천이나 인천도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한 건 여전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 아니니까. 뭐 흔히 말해서 뭐 5천 놓고 5천 수익 내기
할 수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좋은 똘똘한 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주택으로 이런 좀 비규제 지역, 뭐 지방은 이런 규제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여전히 내가 소액으로 투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정말 실제 투자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 뭐 더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중간에 매도하고 나오는 거, 전매 네. 같은 거 이런 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베니아님이 많이 알려주실 거고 특히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역시나 청약하실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당첨됐다가 포기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자금 마련을 가족분들과 또 상의를 해보시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상제 지역의 확대 가능성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방 요즘에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25년 청약 시장을 보니까 역시 인기 지역으로 가기는 간다. 네. 그렇지만 26년도에 어떤 전망을 보니까 특히 이제 분상제 추가 진행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거나 이미 괜찮은 물건이 돼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방이라든지 비규제 지역 수도권에서도 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6년도에 정말 아까 잠깐 나왔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만한 유망 단지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죠. 네.